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자치단체가 농산물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치한 판매장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하거나 아무 관련도 없는 용도로 전환하는 등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윤성 기자입니다. 임실군이 지난 94년에 건립한 농산물 판매장입니다. 인적은 뚝 끊겼고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농민단체가 농산물 판매장으로 사용해왔지만 손님이 적어 장사를 포기했습니다. 10억 원 가까이 들어간 건물이지만 2011년부터 놀리고 있습니다. 현장 안 한 지가 문 닫았어요. 오래됐어요. 얼마나 돼요? 안 한 지가? 한 3, 4년 지금 됐어요. 식당을 하다가 식당도 1년도 못 오고. 임실군은 계속 입주자를 모집했지만 2천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겠다는 업체를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4년 넘게 놀리다가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임대도 내놓기도 했는데 임대를 하고자 하시는 분이 안 계셔가지고 이제 매각을 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진안군은 멀쩡한 농특산물 판매장을 뜯어고치고 있습니다. 진안군은 마이산 도립공원에 설치한 농특산물 판매장이 잘 운영되지 않자 아무 관련이 없는 가위박물관으로 활용하겠다며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위박물관도 된다니까? 뜯어내고 상가는 싹 없애고 무슨 쌀뜨거고 또 들어온다는 거. 자치단체들이 농특산물 판매에 대한 뚜렷한 계획과 활용 방안 없이 건물만 지어놓고 놀리는 등 예산만 축내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정윤정입니다. 오늘 서울에서 발기인 대회를 마친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이 오는 26일 전북도당 창당대회를 갖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부패나 막말로 국민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후보와 다른 사람을 배척하지 않을 후보, 그리고 기득권을 위해 일하지 않을 후보를 연대의 3대 원칙으로 정하고 이런 후보들을 4월 총선에서 당의 후보로 내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정배 의원이 이끄는 국민회의의 경우 어제 전북도당 창당대회를 마쳐 안철수 신당과 천정배 신당이 4월 총선 이전에 합당을 이뤄낼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4월 총선에 출마하려는 도의원들이 오는 14일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해 전북도의회 의장단 선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오는 6월까지 의장직을 수행할 의장 후보로 이상현 부의장과 조병서 의원, 강영수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어 오는 7월에 뽑는 임기 2년의 후반기 의장직을 놓고 황현 도의회 부의장과 김영배 더민주 전북도의회 원내대표, 그리고 최진호 전 도의회 의장 등이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시가 쇠퇴한 원도심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 재생사업을 추진합니다. 2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인데 관주도가 아닌 주민 참여가 과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라북 도청이 있던 지역입니다. 도청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하나둘씩 빠져나갔습니다. 유동인구는 줄고 가게들은 비어 대표 중심 상권의 명성을 잃었습니다. 옛날에 그래도 여기에 막 도청으로 은행으로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다 이사 가고 아무도 그때보다 행편이 없죠 지금은. 전주시가 중앙동 등 원도심의 상권을 살리는 재생 사업을 벌입니다. 한옥마을, 전라 가명 등과 연계해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지역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4년간 200억 원을 투자해 문화예술 공간과 체험형 공방, 이야기가 있는 골목길 등을 만듭니다. 전주의 역사와 전통 문화가 집적된 옛 부성을 중심으로 그 역사적 공간적 자산 가치들을 잘 정비함으로써 성공한 전주 한옥마을과 걷고 싶은 거리의 재생 효과를 쇠퇴한 주변 지역에 연계,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관건은 상인 등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일입니다. 관 주도의 시설 투자에 치우치면 반짝 효과에 머문 기존 활성화 정책의 문제가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이 도시 재생 사업을 계획하고 또 실제로 이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 또 이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이걸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또 운영하는 이런 처음부터 끝까지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또 주체로서 이걸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고. 쇠퇴한 전주의 원도심이 재생 사업으로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주시가 저화질 CCTV를 고화질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화질이 떨어지는 CCTV 143대를 고화질 CCTV로 바꾸고 어린이 보호구역과 공원 등에 487대의 CCTV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전주시는 1,680대의 CCTV를 24시간 운영하면서 지난해 1,900여 건을 범죄 수사 자료 등으로 제공했습니다. 악취 민원에 시달리는 익산시가 잇따라 악취 감소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악취 발생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인근의 농촌 마을이 있는 익산의 신도심 지역입니다. 주민들은 도로 건너편 축산단지에서 넘어오는 악취에 창문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녀딸 5살, 4살짜리가 오면 코를 잡고 할머니가 뭔 냄새냐. 요 백육등류 나는 더더군다나. 손님들이 오면 그냥 냄새 난다고 못 살아. 죽으려고 대져서 우리 손주들도 그러고. 익산시가 악취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자 악취 저감 대책을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익산 1, 2 국가산업단지를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했고 악취 분석 모니터링 시스템과 시민이 참여하는 악취 사랑방을 도입했습니다. 또 축산농가에 악취를 분해하는 미생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취 발생은 지난 2014년 406건에서 지난해 942건으로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꼭 여 악취 발생 사업장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 주변에서 살았다 보면은 그 여러 가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판단이 되죠. 악취 대책이 효과가 없는 데는 효율적인 운영을 하지 못한 게 가장 큰 원인이란 지적입니다. 이게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하는 기계를 10대를 배치해놓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공무원들이 없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축적되는 것 역시 무용지물에 불과하고요. 익산시가 고질적인 악취 문제를 해결하려면 악취 대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시급해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휴일인 오늘 모처럼 기온이 크게 올라 포근했습니다. 도심 주변 유원지에는 가족 나들이 객들로 부쩍였는데요. 내일부터는 매서운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꼬마 손님들이 자신의 키보다 훨씬 큰 뱀을 온몸에 감습니다. 겁을 내기는커녕 오히려 귀여운 듯 잠시도 손을 떼지 못합니다. 부모들은 아이의 모습을 사진에 담느라 분주합니다. 카멜레온과 뱀, 커다란 거북이까지 파충류 잔치에 나들이객들은 모두 신이 났습니다. 머리를 쓰다듬어 주니까 부드럽고 혀도 내밀고 재밌으니까 좋아해요. 거친 숨을 내쉬며 뛰는 동호인들로 축구장에는 활기가 넘쳐납니다. 거침없이 내달리며 치열한 공다툼을 벌이다 보면 어느새 온몸이 땀에 흠뻑 젖습니다. 골을 넣지 못해도 추위에 움츠렸던 어깨를 오랜만에 활짝 펴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차는데 참 이게 일주일간의 그 쌓여있던 스트레스를 다 풀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전북은 오늘 낮 기온이 8도 안팎까지 올라 포근했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고 한낮에도 2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 기상지청은 당분간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매서운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이 올해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데 8억 원을 지원합니다. 경제통상진흥원은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는 창업자를 대상으로 1년 동안 1,000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하며 오는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제품 판로, 마케팅 등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인큐베이팅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태풍과 호우 같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지구 117곳에 1,500억 원을 투자합니다. 분야별로는 재해 위험 개선에 607억 원을 사용하고 소하천 정비에 459억 원, 우수 저류시설 설치에 279억 원, 급경사지 정비에 89억 원 등입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달까지 사업을 조기에 발주해 비가 많이 오기 시작하는 6월 이전에 주요 구조물을 완공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첫 삽을 뜬 새만금 동서 이축도로 조성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7월 착공한 새만금 동서이축도로의 공정률이 10%를 넘었고 올해 말까지 30%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2020년까지 사업비 3,300억 원이 투입되는 새만금 동서이축도로는 새만금 방조제에서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까지 20.4km를 연결하는 핵심 기반 시설입니다. 오늘 오전 5시 10분쯤 익산시 팔봉동 한 내거리에서 23살 홍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가로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뒷자리에 타고 있던 25살 박모 씨가 숨지고 홍 씨 등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시 반쯤 익산시 신동 한 음식점의 냉난방기가 폭발해 식당에 있던 84살 김모 씨 등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냉난방기의 증발기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순창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순창에 사는 42살 조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 씨는 오늘 오전 0시 30분쯤 말다툼을 벌인 남편이 집을 나간 뒤 연락이 안 되자 자신의 집 이불에 불을 지른 혐의입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내일 맑겠지만 기온이 크게 떨어져 춥겠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군산과 김제 등 서해안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 기온은 3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전주와 남원 등 내륙 지역도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은 1도에서 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눈이나 비 소식은 없겠지만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